이 미친 풋풋 흥미진진 스토리는 뭐지? 표지도 진짜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교 로맨스물 2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내일의 으뜸과 우주를 불러줘입니다. 내일의 으뜸은 청춘 풋풋 여름 냄새에 물씬 나는 소설이고, 우주를 불러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크한 소설이에요. 색깔은 다르지만 둘 다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중단편이니까 가볍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준생 소리는 보이그룹 감자전의 멤버 류선재의 팬입니다. 선재는 감자전 데뷔 2년 후에 추가 합류를 한 멤버인데요. 아이돌을 좋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활동 중인 그룹에 mem버 교체나 신멤버 합류가 있으면 기존 팬들의 거센 반발에 시달리잖아요. 선재도 그런 이유로 응원보다는 악플을 더 많이 받고 있었어요. 선재 최애인 소리는 조용히 숨어서 덕질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선재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떠요. 이 와중에도 악플을 멈추지 않는 악플러들에게 분노하면서 펑펑 울던 소리는 우연히 어떤 회종시계를 줍고 6년 전 과거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18살로 돌아온 소리는 이건 선재를 살릴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류선재 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이 소설은 제가 예전에 유포리 작가님 팟캐스트에서 추천받고 이 미친 풋풋 흥미진진 스토리는 뭐지? 하는 마음에 바로 사서 읽었던 소설이에요. 최근에 카카페에서 웹툰화되고 기념 외전도 나왔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제목 내일의 으뜸에서 으뜸은 최애의 의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으뜸이가 내일도 살아있기를, 으뜸이의 내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리의 절박한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꿈이라도 좋으니 선재를 만난다면 알려주고 싶었다. 이 세상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단지 그 사람들은 나처럼 목소리가 크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 것 같나요? 이런저런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소리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으뜸이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굳건한 목표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거든요. 선재는 불면증이었어요. 그런데 수면제와 감기약을 같이 먹는 바람에 쇼크사를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소리는 선재를 감자전에 데뷔하지 않게 하려고, 최소한 합류 멤버가 아니라 데뷔조에 선발될 수 있게 하려고, 그것도 아니면 감기약과 수면제를 같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펼칩니다. 이런 메모들을 선재의 학교 근처 전봇대, 가로등에 붙이기도 하고 수면제 그 위험함에 대하여와 같은 책을 조공하기도 합니다. 귀엽고 하찮아 보이는 방법들이지만 선재를 살리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리의 감정만큼은 전혀 가볍지 않고 필사적이에요. 내일의 으뜸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공감하기 쉽다라는 점이었어요. 과거로 돌아온 소리는 무작정 선재의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선재를 불러세우고 끌어안고 웁니다.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신뢰되는 일이지만 같은 한 명의 덕후로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소리의 행동에 공감성 수치를 느끼면서도 이해는 간다 하면서 읽게 돼요. 반대로 아이돌 독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리와 선재의 간질간질한 감정들이 굉장히 귀엽고 연예인물과 타임리프라는 신선한 전개도 재밌었습니다. 주인공 우주환은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로맨스 소설을 썼고 그 소설에 빙의합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여자 주인공 김주연이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는 남자 주인공 유성우를 저지하다가 유성우의 새로운 괴롭힘 대상이 되는데요. 로맨스 소설이 의뢰 그렇듯 유성우는 결국 주연이의 다정함에 스며들고 변화합니다. 소설 속 여자 주인공인 김주연은 주한이와는 달리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온 모범생입니다. 주연이는 주한이가 현실 도피하고자 만들어낸 도피처 같은 캐릭터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주연이의 몸에 빙의한 주한이는 그저 모든 게 귀찮습니다. 어차피 내 눈앞의 모든 게 활자로 된 세계고 얘도 쟤도 내가 다 만들어낸 캐릭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현실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나는 귀찮았고 무력감에 젖어 있어서 굳이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주연이의 이런 무기력한 감정들이 자주 묘사가 돼요. 그렇게 햇살 여주에서 무심 여주가 되어버린 주연이를 보고 주변인들은 당황합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같은 반 친구들도 그리고 유성우도 주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지만 주한이는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나는 김주연이 아닌데 진짜 나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의문만 생기죠. 내 삶을 개차반으로 정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걸 원하진 않았다. 이 문장이 주한이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으뜸이 잔잔한 학원물이었다면 우불은 그것보단 좀 더 매운맛입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묘사도 있고 빙의한 몸에 적응하지 못한 주인공이 내적 갈등을 겪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두워요. 여기서 나는 없다. 그렇다고 내 현실에서도 나가 있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현실을 잊기 위해서 썼던 소설의 인물로 빙의한 주한이는 우주환의 삶과 김주연의 삶을 확실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주환의 삶이 진짜 삶이었고 지금 김주연의 삶, 지금 내 눈앞의 사람들은 모두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설에서는 이걸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게 꼭 주한이처럼 소설에 빙의한 인물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벌어진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 현실은 나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삶이 내 것일 리 없어. 하는 태도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주한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자각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데 그걸로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는 주한이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표현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소화불량이나 각혈로 상징된다는 점이 재밌었어요. 결과적으로 오블의 키워드는 이름이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소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주제의식이 좋았습니다.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붕 떠있는 주한이를 구하는 것도 결국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불은 주한이가 스스로를 긍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긍정해 나가는 여정이고 전반적으로 보라색 그림이 가득한 동화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둡지만 반짝반짝 찬란한 느낌? 그리고 표지도 진짜 너무 예쁘죠? 리뷰를 보니까 감정 과잉이다, 오글거린다라는 리뷰도 제법 있던데 확실히 문체 취향이 갈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감정 과잉이라기보다는 솔직하고 짙은 색채의 감성이 있는 소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간결하고 덤덤한 문체의 맛도 있고 짙고 절절한 감정의 맛도 있잖아요. 우불의 전개에는 또 이런 감성의 문체가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나 그런 묘사를 군더더기 취급하고 싶진 않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불호 리뷰만 보고 뒤돌아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히 제 생각을 전해봅니다. 아무튼 우주를 불러줘는 동화 같은 문장들이 돋보이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장을 하나 발췌해보면서 영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따뜻함에 항변하지 않았다. 결국은 완전한 봄이었다. 오늘은 현대 고등학교 배경 로맨스물 2권을 추천드렸어요. 취향에 따라서 찍먹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